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토타임스 하이빔뉴스 5월 2주 국민자격 권영주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가 우리 이동생활을 바꿔놓고 있는데 그만큼 이동이 줄어들거나 이동의 패턴이 바뀌면서 삶의 스타일이 많이 바뀌고 있죠. 그만큼 이동이 우리 인류 생존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실제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도 지금 같은 코로나 이후 사태에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련해서 소식들 몇 가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타임스 김수환 기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새로운 소식을 말씀드리기 앞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캠핑카 세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국세청과 기재부의 정확한 입장이 나오는 거죠? 이제? 네네. 캠핑카 세금 관련해서 조금 더 정확히 설명을 한번 드리는 게 예, 그렇죠. AS 네. 방송이죠. 네. 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조금 오류가 좀 있어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국세청과 기재부의 확실한 해석을 네. 받아가지고 왔죠. 네네. 이 세금 이중과세 논란 정말 꾸준히 제기를 해왔고 이제 또 문제가 돼 왔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존 캠핑용 자동차에서 다시 한번 개조를 할 경우에 차 가격의 절반 이상 금액의 경우에만 개소세가 부과가 되고 예. 그 밑에 금액에는 이제 절반 이하로 개조를 비용할 때는 개소세가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세청의 얘기는 그겁니다. 일반 승용차 타던 중고차를 100만 원 들이던 500만 원 들이던 무조건 10만 원 들이던 캠핑용 자동차의 구비시설 5개 가운데 하나를 설치하면 네. 무조건 개별 소비세 냅니다. 내라. 네. 다 합쳐가지고.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낸 이후에 그 차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 절반 이상을 들여서 한 번 더 개조를 하면 절반 이상이 절반 이상일 때 낸다. 네. 그런데 절반 이하로 개조하면 안 낸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산타페 1000만 원짜리 하나 갖고 있다고 치죠. 네. 그러면 제가 처음에 300만 원 들여서 개조를 해요. 그러면 1,300만 원에 대한 개별 소비세를 냅니다. 네. 근데 여기에다가 한 번 더 개조합니다. 네. 600만 원 들여서. 네. 그러면 1,900만 원이 되잖아요, 가치가. 그러면 이 차는 2분의 1을 투자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개별 소비세를 내지 않는 않습니다.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800만 원 또는 700만 원 들여서 개조를 해서 2천만 원짜리 만들었다. 또는 뭐 2천 몇백만 원짜리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개별 소비세를 내는 거죠. 또 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최초의 튜닝카로 그냥 조금 부담해서 나는 편하게 이용할란다라고 개조하는 분들은 더 저렴하게 개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고. 네, 그렇죠. 그렇죠? 이제 추가로 돈 더 들여가지고 개조하는 비용은 일부 더 내지 않고. 네. 그래서 이제 형평성 논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맞습니다. 이중과세 논란이 지금도 계속되는 게 바로 네. 이제 이 부분 때문이죠. 네, 아무래도 이 새로운 캠핑카법을 만든 취지와 이 확장성은 이제 전혀 몰랐던 이제 승용차를 갖고 나도 한번 그러니까. 캠핑카 한번 만들어 볼까라는 소비자가 정말 많을 텐데 그런 소비자한테는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개별 소비세를 내야 되고 그렇죠. 기존에 나 좀 캠핑카, 세컨카로 캠핑용 자동차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 차를 바탕으로 좀 더 화려하게 좀 여유 있게 꾸미고 싶은 사람은 차 가격의 절반 이하로 개조를 하면 세금을 안 내는 약간 형평성이 좀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네, 캠핑 세금 논란에 대해서는 이제 종지부를 네. 찍어 드렸습니다. 네. 자, 이어서 신차 소식이죠. 네, 기아차 모닝 어반 나왔습니다. 나왔네요. 네. 2017년에 3세대가 나왔는데 무려 3년 만에 부문 변경을 거쳐서 지난 12일 출시를 했습니다. 네네. 이름이 모닝 어반이에요. 도시. 네. 도심. 이 도심에 어울리는 도심형 시티카 이 표방하는 듯한 뜻을 아주 잘 해석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저기 바뀐 부분이 좀 많습니다. 어디가 바뀌었나요? 네, 우선 이 라디에이터 그릴하고 앞뒤 범퍼가 완전히 좀 달라졌고요. 네네. 그다음에 헤드램프 속 구성이라든지 테일램프도 약간 입체적으로 좀 이 LED 라인을 좀 바꾼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색깔이 약간 머스타드 색깔의 그러니까. 이제 약간
노란 색깔이 하나 또 추가가 돼서 좀 더 개성을 살린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엔진을 단순화했네요. 그게 네. 좀 많았었는데 종류가. 네, 이제 작년에 터보 모델을 조용히 이제 단종을 시키고 예. 이번에 출시를 하면서 부분변경 신형으로 출시를 하면서 LPG 엔진과 수동 변속기를 선택 사항에서 뺐습니다. 안 팔리는 거 다 뺐다. 네, 예? 맞습니다. 예, 팔리는 것만 가자. 가장 기본적인 1.0 가솔린 그러니까. 70마력 조금 넘는 그 엔진과 4단 자동 변속기 요 세팅으로만 갑니다. 가격은 어때요? 가격은 기본 가격은 1,195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뭐 크게 나쁘진 않는데 문제는 이게 좀 살만한 트림 그리고 풀옵션 같은 경우에는 무려 1,795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네, 기존 모닝과 비교했을 때 약 150만 원 이상 올라간 수치. 지난번에 아반떼 얼마예요? 아반떼 같은 경우가 1,500만 원부터 시작하거든요. 네. 겹치는 차가 너무 많아요. 솔직히 이 1,795만 원이란 가격표는 XM3, 르노 삼성 XM3나 아반떼, 베뉴, 스토니, K3 그런데 다 겹칩니다. 그런데 네. 이 1,795만 원으로 덩치는 큰 차를 살 수 있으나 네. 그 덩치 큰 차에는 옵션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번에 첨단 안전장치를 많이 넣었다 그래요. 네. 무엇이 들어갔죠? 기본적으로 이 차선 이탈, 이제 차로 주행 보조 시스템을 비롯해서 솔직히 뭐 능동형 크루즈 컨트롤까지는 없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 직전 단계이죠. 차선을 알아서 잡아준다든지 전방 충돌 경고라든지 후측방 이제 충돌 회피 같은 다양한 안전 기술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신형 모닝의 특징입니다. 운전자 첨단 보조 지원 장치 이른바 에이다스가 많이 들어갔군요. 네, 맞습니다. 자, 역시 경차는 혜택이에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자연스럽게 혜택으로 혜택 뭐 있어? 라고 눈길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한번 쫙 읊어봅니다. 읊어 드리겠습니다. 일단 개별 소비세 면제 대상이 되죠. 경차는. 그리고 또 취등록세는 4%가 부과가 되는데 이 중에 50만 원 한도로 면제가 됩니다. 예. 차값이 1,500만 원이면 이 4%가 60만 원이거든요. 여기서 50만 원 면제되니까 10만 원만 내면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고속도로, 서울 시내 남산터널 혼잡 통행료, 전국 공영주차장은 무조건 반값. 네. 그리고 지하철 환승주차장,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환승주차장이죠. 80%까지 감면이 됩니다. 네. 또 자동차, 이 10부제, 5부제 요즘 많이 하는데 경차는 면제예요. 네. 그리고 유류세는 연 20만 원까지 환급을 해줍니다. 자, 국산차 브랜드에서 내놓은 또 다른 신차 뭡니까? 네, 모닝이 나온 바로 다음 날 르노 삼성 자동차에서 르노 캡처를 국내 출시했습니다. 자, 한번 어떤 차인지 상품 소개. 네, 부탁해요. 맞습니다. 네, 르노 캡처 이 QM3로도 우리에게 좀 많이 잘 알려져 있죠. 2세대 제품으로 이제 완전 변경 신형이 나왔고요. 휠베이스라든지 전체적인 크기가 커졌고 그 다음에 또 이 유러피언 감성을 중요시했다고 합니다. 전자식 변속기라든지 이 무드등이라든지 감성 품질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XM3랑 좀 차별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듯한 의견도 많이 보이고 있죠. 네. 근데 아무래도 이 세그먼트가 아무래도 세그먼트가 같은 겹치죠. 비세그먼트여서 좀 겹치는 게 아니냐. 지금 엔진도 똑같지 않습니까? 네, 가솔린의 경우는 완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바로 르노 삼성 전화해봤습니다. 네. 뭐가 다를까요? 이 겹치는 것도 누가 봐도 겹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은 타깃층이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XM3 같은 경우는 이 B SUV와 C 세그먼트 세단 사이에서 고민하는 소비자를 위한 조금 더 스타일리시한 감성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캡처 같은 경우는 정통적으로 기본적으로 소형 SUV만 고려하는 소비자들 중에서 조금 더 개성 있는 차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안성맞춤인 차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디젤 중심의 유럽 지향 소비자는 이 캡처를 내미는 거고, 네. 가솔린 중심의 국내의 세단과 SUV의 약간 사이에서 갈등하는 소비층은 이제 XM3가 대안으로 제시가 되고 있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분석을 하면 되겠군요. 네, 실제로 XM3는 가솔린밖에 없고요. 네. 캡처 같은 경우는 4기통 1.5리터 디젤 엔진 버전도 만들었는데 네. 이게 연비가 17km가 넘습니다. 효율이 공인이. 그렇죠. 르노가 연비 잘 뽑아요. 네, 정말 그래서 디젤을 좀 경제성이나 디젤을 선호하시는 소비자분들은 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가시기 전에 네네. 가격이 얼마예요, 캡처? 가격
제가 또 바로 조사를 했죠. 2,400만 원부터 2,700만 원으로 XM3보다는 한 2,300만 원 정도 조금 비싸긴 한데 아무래도 수입으로 넘어왔고 디젤 엔진 장착 그리고 안전 품목이 XM3보다는 조금 더 기본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가격 인상이 좀 불가피한 건 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토타임스 월 2주 하이빔 뉴스 두 번째 소식은 구스트라다무스 네. 구기성 기자가 준비를 해왔는데 쌍용차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새 차를 준비하는군요. 당연히 뭐 해야 되겠지만. 네, 올해 하반기에 두 가지 페이스리프트 제품이 나오는데요. 네네. 먼저 신차를 통해서 국내 사업을 유지하고 네네. 판매 강화에 힘쓴다는 공학의 방안입니다. 하반기에 나오는 차 두 차 중 어떤 겁니까? 네, 지프 렉스턴 그리고 티볼리 에어입니다. 오, 이름만 들어보면 원래 있는 차종인데. 네, 네. 이 두 차를 이제 부분 변경을 통해서 부분 변경. 네. 외관 디자인이 좀 바뀌는 모양이죠? 네, 지금 이제 예상 그래픽이 나가고 있을 텐데요. 외관 디자인이 이렇게 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린 거예요, 또? 네, 얼마 전에 최근 그렸습니다. 그래요. 어때요? 특징이 어떻게 봐요? 일단 디자인이 이렇게 그릴이 엄청 많이 커질 것 같고요. 또 이제 헤드램프나 테일램프 쪽에 LED를 많이 넣어서 좀 볼드한, 좀 강인한 그런 이미지를 심을 것 같습니다. 자, G4 렉스턴 네.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실내 같은 경우는 전자식 기어 노브가 추가가 되고, 네, 또 쌍용차가 최근에 내놓았던 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인포콘이 인포콘. 네, 드디어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원격 주차 제어 시스템이 들어가서 이 편의성을 많이 높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티볼리아는 네. 어떻게 달라집니까? 네, 티볼리 에어는 뭐 많이 아시겠지만 지금 판매되고 있는 티볼리 리스펙 티볼리 네. 이 상품성의 티볼리 에어의 공간 활용도가 결합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것도 예상도가 나가고 있는데 그래요? 네, 뒤에만 늘렸습니다. 그래요. 앞에는 별로 안 바뀌는 모양이군요. 앞에는 거의 똑같이 네, 뒤에만 바뀌니까 뒤에만 그렸다. 네, 뒤에만 좀 늘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티볼리 에어가 네, 사실은 좀 크잖아요, 사이즈가. 네, 그래서 이게 코란도가 자꾸 겹쳐서 네. 안 팔린다 이런 얘기도 있긴 있어요. 네, 사실 쌍용차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판매 자체를 좀 늘려야 하는 상황이고 예. 또 티볼리와 코란도 사이에 틈새가 또 있을 거잖아요. 네네. 이 틈새를 좀 막아서 원천적으로 막아서 이제 수요 틈새를 완전히 막아버리겠다 이런 판단인데요. 물론 코란도 수요 잠식 우려가 있지만 이 차급이 다른 만큼 또 차별화가 되는 그런 부분도 존재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코란도가 전기차가 나오네요. 네, 내년 상반기에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이름은 코란도 이모션이 유력합니다. 쌍용차에서는 이제 첫 준중형 SUV라고 준중형 전기 SUV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요. 이 밖에 이제 J100, 네, 무소 후속이라고 불리는 이 차가 천천히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쌍용차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차 개발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떻게 보세요? 이 노력들에 대해서. 네, 특히 요즘 이제 마인드라가 투자를 또 처리를 했잖아요. 네네. 물론 400억 원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쌍용차 입장에서는 지금 뭐 자산 매각도 하고 있어서 이런 점에 있을 때 이 신차로 확실히 승부를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쌍용차 자체적으로 계속 꾸준히 수익을 내고 투자를 해서 네. 신차 개발로 다시 선순환을 만들어야 되는 구조라는 측면에서 보면 신차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개발 의지가 좀 돋보여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 네. 라는 생각이 드는. 자, 지금까지 오토타임스 구기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하이빔 뉴스는 오토타임스 워렌 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거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이 대기업 간에 상당히 흥미로운 얘기군요.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과 현대차그룹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만났다. 네. 그래요. 왜 만났어요? 뭐 사업 얘기를 하려고 만났다라고 하는데 두 분만, 이 둘만 따로 만난 적은 거의 처음이래요. 네, 그래서 그냥 이 만남 자체가 우선 좀 화제가 이슈가 되기도 했고요.
네, 이제 만난 이유는 당연히 이제 배터리 관련해서입니다. 둘의 공통 분모죠. 이 그렇죠. 전기차 네. 배터리와 관련된 건데, 현대자동차 그룹의 경영진들이 이 삼성 SDI의 천안 사업장을 찾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 개발과 관련한 현황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고 합니다. 이 삼성이 최근에 1회 충전 시의 주행거리가 800km에 달하는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발표한 바가 아하. 있는데요. 이 전고체 배터리는 사실 차세대 배터리 아직 뭐 이제 기술이 나온 건 아니고 저희가 상용화를 한 2023년 이후로 보고 있는 차세대 기술인데 이게 배터리의 양극과 음극 그 사이를 채우는 전해질을 액체에서 이제 고체로 바꾸는 게 핵심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뭐 용량도 커지고 또 안전성도 높일 수 있어서 주목받는 기술입니다. 폭발 위험성이 확 낮아지죠. 네. 네. 자, 그렇다면 그냥 뭐 둘이서 뭐 심심해서 만나진 않았잖아요. 네, 그렇죠. 무슨 얘기하고 왔을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지금 네. 당장에 이제 삼성이 먼저 우선 초대를 한 거래요. 이 그렇죠, 현대차를. 그렇죠. 그래서 당장에 이제 뭔가 삼성이 조금 더 이런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배터리 지금 당장 배터리를 납품하려고 하는 거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번에 논의한 게 전고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고체는 지금 당장 뭐 생산을 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G80에 G80에 들어가고 이런 게 문제가라기보다는 이제 향후에 이제 그렇죠. 조금 더 발전적인 그런 상황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이 현대기아차가 SK 이노베이션하고 LG 화학의 배터리는 지금 이미 쓰고 있습니다. 네. 네, 뭐 현대차의 경우에는 지금 그런 전동화 자동차에 LG 화학의 배터리를 쓰고 있고 또 기아차 전동화 차량에는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현대기아차가 내년 초에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뭐 개발해내기도 하면서 이제 여기에 들어갈 배터리를 찾는다 이런 얘기도 많았었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 SDI가 여기에 배터리를 납품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고요. 네,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합작사 설립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쟁사들이 지금 실제로 배터리 합작사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어디죠? 토요타의 경우에는 파나소닉하고 지금 합작사를 만들었고요. 네. 폭스바겐은 지금 스웨덴 기업인 노스볼트하고 합작사 만들었고 GM의 경우에도 지금 LG 화학하고 네. 합작사 설립해서 직접 배터리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하고 삼성도 이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가장 장기적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통해서 이게 2022년, 2023년, 뭐 2025년까지도 보는 예. 그 차세대 배터리 기술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합작사 설립은 충분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국내 배터리 3사가 세계 시장 점유율이 37%라고 하는데요. LG가 이 중에서 27%로 이 세계 1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성이 6%, SK 이노베이션이 한 4.5%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 현대기아차가 지금 예고를 한 게 조만간 이제 전기차 배터리 생산하는 전기차만 이제 56만 대 정도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네네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삼성이 여기에 뭐 한 20%에서 30% 정도만 차지를 하더라도 이제 SK 이노베이션하고는 훨씬 격차를 벌릴 수 있을 거고요. 이 상위 기업들하고는 좀 격차를 좁히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오하람 편집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다들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즐거운 자동차 소식이 있다. 이 즐거운 자동차 소식을 끊임없이 전해드릴 테니까 저희 오토타임즈 하이비뉴스와 늘 함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꼭, 구독 꼭. 지금까지 하이비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